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고사성어 읽고 쓰기. 자, 읽기보다도 쓰기에 방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 고사성어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가지고 말이 만들어진 이런 네 글자짜리 문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뜻은 알고 가는 게 좋겠죠. 물론 되도록이면 길게 설명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이제 명경지수라는, 이게 이제 고사성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자, 이제 장자의 덕충부라는 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주인공이 공자, 그 다음에 왕태. 왕태는 노나라의 굉장한 훌륭한 학자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상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상계가 공자한테 왜 왕태가 그 왕태가 훌륭한 선생으로 왜 사람들이 자꾸 찾아가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를 해요. 공자가 이제 한 얘기가 이제 그 왕태는 그 용모로 몰려서 다리를 잘리는 그런 형벌을 받아서 안전뱅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왜 안전뱅인데 사람 그 존경을 받아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가 공자가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왕태라는 사람은 그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천벌을 받았어도 충분히 그런 그 스승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고요한, 예? 이 정체된 쫙 멈춰 있는 그런 거울 같은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존경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게 명경지수죠. 이제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더 궁금한 거 이런 거는 그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사성어 좋은 이야기 쭉 나오는 있는 책이 있죠.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쓰는 거 위주니까 쓰는 거 하겠습니다. 밝을 명자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밝을 명자가 우리가 아는 거는 날일 다을 이렇게 해서 두 자가 한자가 됐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거 이렇게 쓰자라고 딱 정립이 되기 전에는 눈목으로 쓴 형태도 많아요. 그러니까 눈목으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제가 써드릴 텐데 눈목으로 쓰면 또 틀렸다 이럴 수 있어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볼 땐 틀릴 수 있어요. 네,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에 쓰여지는 날일자 부분이 키가 좀 크게 쓰는 게 좋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지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글씨를 쓸 때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칸의 중심을 설정해 놓고 쓰시는 연습을 하셔라. 자, 이것도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구별이 되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어 놓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 좁아지는 폭 있죠. 이만큼은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너무 그 날일자 부분을 짧게 쓰게 되면은 다울월이 참 볼품 없어진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이제 각도가 이렇게 설정됐으니까는 이 다울월의 시작이 이거보다 살짝 올라간 여기가 중심이 이렇게 그 시작점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사선으로 빼려고 그러면은 글씨가 안 되니까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중심을 지나오면서 그 방향을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붙여도 되고 떨어져도 돼요. 근데 떨어진 게 훨씬 더 예뻐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온다? 그렇죠. 이 획에 점점점 이렇게 각도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달을 자 쓰는 방법은 자, 이 획의 전체 중간에다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이 획을 그 공간을 전체 3분의 1로 쓰는 경우도 있고 중심에서
중심을 가운데 점에서 이렇게 위에만 요 공간 두 개는 갖고 여기에 넓게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게 훨씬 더 많이 쓰죠. 자, 이 눈목자를 제가 안 썼어요. 예, 말씀만 드리고. 눈목을 쓰면 또 이게 또 댓글 달고 그러면 제가 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사실 조금 순간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 자, 요거 이제 우리가 행서로 쓰는 방법까지 같이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쓰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번에 이렇게 연결하세요. 해서보다 좀 더 떨어뜨립니다. 예. 그리고 올라와서 점 찍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쓰시는 게 좋아요. 행서는 해서와 다르게 획과 획이 너무 붙으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획과 획이 이어지는 맥락을 살릴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울 경자 보겠습니다. 이 이렇게 획이 많은 자들은 쓰시기가 좀 복잡하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획과 획을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바짝바짝 붙여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거울 경자죠. 거울 경. 거울이 유리 아니에요? 그 전에 이 동경이라는 거 있죠. 예, 구리로 만든 그거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그 금속으로 만들었죠. 거울 자체를. 유리라는 게 쓰기 전에. 그래서 거울 경자가 여기에 쇠급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가 3분의 2, 1, 3분의 2로 잡는데 그렇게 이게 쓰게 되면은 굉장히 글씨가 좀 조형성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냥 1대1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자의 포인트가 이 가로획이에요. 이 길이에 따라 물론 길게 그을 수도 있죠. 그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쓰니까 조금 더 조형성 맞추기가 어렵다. 자, 그냥 가운데다 생각하고 쓰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세금자를 쓸 때 삐침을 이렇게 쓰죠. 이거는 길이가 길고 짧고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럼 중심이 여기죠. 이 항상 세로 점으로 오는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중심이란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밑에 들어가는 것도 글씨를 획을 중심을 여기다 맞추시는 거예요. 요 칸보다도 좀 떨어져야죠. 그래야지 점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 오른쪽 이 선 있죠. 중심에서 이 끝에 점에서 여기 나란히 딱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올렸잖아요. 올린 이유는 아래에서 위로 삐쳐 올라간 이유는 이 이제 삐침이 수평으로 했을 때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건 뭐 아래 위로 크게 쓰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일자로 맞추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금만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더 올라가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중심 나왔죠? 그러면은 이자 따로 중심 여기서 또 나와야 돼요. 요거의 중심 여기서 바짝 붙여서 너무 길지 않게 쓰세요. 예. 그리고 요 중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을 맞춰 쓰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가로의 간격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좁게 쓰시는 거예요. 넓게 쓰게 되면은 글씨가 너무 길어진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때문에 요 방향이 일로 들어오는 거를 그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에서 왼쪽 하나 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쓰시면은 딱 떨어지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행서 쓰는 거 할게요. 행서는 뭐 평범하게 쓸게요. 너무 막 여기 쇠금 변을 너무 이렇게 그
초소에 가깝게 쓰면은 머선이 있는데 배우시는 분들은 쓰시기가 나쁘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서와 같이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서만 이게 두 개 연결돼요. 올라오고 점이 연결돼서 여기까지 한 번에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점과 점이 연결되죠. 이렇게. 자, 일단 끊을게요. 끊어서 새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서 한 번에 오고 이렇게 연결성이 많아지죠.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늘게 오는 맥락 부분과 그러니까 그거는 맥락이 굵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획이 가늘어진다든가 맥락이 굵어진다든가 그러면은 글씨 그 조형은 깨진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칠 진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필수는 여기 가운데가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쯤에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중간에서 이 획 있죠, 가로획,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쓰세요. 우리가 발을 정자 쓸 때 이거 쓰잖아요. 그럼 여기가 중심이에요. 온 만큼 간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맞히는 기준이 되겠죠. 자, 그쳤어요. 뭐가 그쳐요? 물이 그쳐 있는 거,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물이 거울같이, 그러니까 아주 흔들림이 없이 잔잔한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다. 사실 명경지수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죠. 굉장히 고도의 그런 그 수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렵다. 예. 일희일비하고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자, 요것도 이제 그 여기 위에 한일자가 더 붙으면 바를 정도 되잖아요. 바를 정자 쓰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길이를 어떻게 쓰냐 하면 길게 걸 수도 있고 짧게 걸 수가 있는데, 사실 옆에 획이 많은 글자에 획이 적은 거를 맞추려고 똑같이 크게 쓰려고 하니까 글씨가 안 된다. 원래 작은 글씨는 작게 쓰시는 거예요. 좀 작게 써볼게요. 위에 거보다 좀 짧게 걷습니다. 굵고, 그죠? 가운데 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도 가로획을 너무 길지 않게 해볼게요. 자, 어떤 느낌이 나는지. 오히려 그 활자, 이건 위에는 위에 써드리는 거는 우리가 활자체에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걸 좀 더 멋들어지게 쓰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주목으로 제시를 해드려요. 여기서는 이 간격, 여기서 이 간격이에요. 이 간격. 하나, 둘, 세 번째 할 때 이거를 간격을 많이 떨어뜨리는 것보다 안쪽으로 좀 붙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중심에서. 그런데 이것도 그 감각적으로 딱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위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 번 연습하면은 그러고 나서 조형성을 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예. 자, 요거 지자는 이 상태로 쓰게 되면 많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간략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와서 타고 들어가서 점이랑 연결이 돼요. 힘 빼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다 한일자 그으면 바를 정자 되고요. 자, 물 숫자 또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글씨가 겹치는 게 많이 나와요. 글자가. 근데 조금씩 그때마다 새롭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는 좀 주의하실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딱 지켜주시면 돼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렇게 쓸 때 여기 붙으면 안 돼요. 안 붙게 쓰는 게 정석입니다. 가끔 여기 붙게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좋아 보이지 않아요. 과연 한자 쓰는 거를 제대로 알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 거 따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려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직설적으로
그런 거 보고 쓰지 말아라라고 탁 집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게 빠를 텐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옆에서 또 뭐라고 해. 예? 뭐 그럴 수 있냐 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겠죠. 아무튼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자, 이거는 좀 길게 썼어요. 그러면 자, 이걸 앞에 영상에서는 좀 짧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길게 썼어요. 길게 쓰게 되면은, 자, 그럼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짧을 때랑 길 때랑 이 왼쪽에 삐침 파임의 길이가 달라져요. 이거의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처음 이렇게 그 글씨를 좀 내가 잘 쓰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길게 쓰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설명드릴 때는 좀 짧게 해볼게요. 위에 거보다 좀 짧아졌어요.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냐? 훨씬 더 글씨가 여기 쫀쫀한 느낌, 예, 그거를 느낄 수가 있다. 자, 물 숫자 여기까지 해놓고 좀 많이 안 길어.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안 길다는 얘기예요. 너무 짧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심이 어디죠?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이 전체 길이의 중심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으시고, 자, 이거는 굉장히 공식적으로 외우시면 쓰기 좋습니다. 여기 중심 살짝 아래에서 각도를 위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자, 붙지 않게 해서 이거 한 번에 꺾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갈고리 이 밑으로 너무 지나치게 내려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삐침과 파임이 이렇게 있을 때는 삐침보다 파임이 조금 위에서 끝나는 게 좋아요. 수평 걷을 때 살짝 위에 올라갑니다. 이거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죠. 닿지 않게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파임이 나왔는데, 파임은 이 삐침 각도의 기준으로 해서 쓰시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평을 딱 걷을 때 이쪽보다도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게 쓴다. 네, 이렇게 쓰세요. 길이는 이건 좀 더 길게 나와도 괜찮아요. 이러면은 뭐 물 숫자 쓰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네. 이야, 잘 썼다, 이렇게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자, 이제 행서 쓰는 거 같이 할게요. 역시 이거는 사실 행서를 쓰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더 짧아요. 길어지면은 엉성해진다. 탁 찍어서 이렇게 와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와요. 자,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 돼요. 이게 여기 좀 테크닉이 필요한데 연결하지 않고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씩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명경지수 이제 정리할게요. 명경, 아주 밝은 거울이죠. 아주 잘 보이는 거울. 근데 그게 뭐와 같다? 거울이 뭐와 같아? 그쳐 있는 물.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자, 한자를 뵐 때 밝을명, 거울경, 그칠지, 물수 이렇게 해서 한자를 하나씩 외우시잖아요. 명경, 지수, 이거는 음부분이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뜻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명경, 아주 잘 닦여져 있는 거울같이 물이 멈춰져 있다. 이게 명경지수예요. 간단하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거울처럼 맑은 물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맑은 물처럼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씨. 그러니까 미동이 없어야 돼요. 거울이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주 완전히 멈춰 있는 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 이걸 나타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런 마음씨, 그런 마음. 자, 한 번씩들 써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